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이미 비트코인이 이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니냐, 이런 강한 분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, 이런 이슈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.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베테랑 트레이더 마일스 도이처와 또 트레이더 파비안은 최근 대담에서 이 최대 항복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,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중국 규제, 그리고 테더 논란, 거시경제 불확실성까지 이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도 이 비트코인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버텼다라는 점이 핵심 근거로 꼽힙니다. 이 다만 단기적으로는 9만 5천이나 10만 달러 구간, 이 두터운 매물대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힘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,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이 강세 신호는 기관 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고객 포트폴리오의 4% 암호화폐 편입을 권고를 시작했고요. 이 그동안 비트코인 ETF를 반대하던 뱅가드 역시 5천만 명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ETF 거래를 열었습니다. 이 도이처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발언을 인용해서 국부 펀드가 8만 달러대 가격에서 조용히 장기 매집을 진행 중이다,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 전략을 넘어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이 대출 그리고 수익 모델 확장까지 나섰고요. 이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이 4년 사이클, 4년 주기설에 대해서 도이처는 실체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. 실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채굴량이 아닌 이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저점권에 있고요. 또 2026년도 상반기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 신호가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,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, 그리고 차기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까지 맞물리면 내년 상반기는 위험 자산 전반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일 수 있다,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알트코인 전략에 대해서는 그는 이더리움 단기 상승 가능성은 인정을 하면서요. 이 기업들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분담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. 예측 시장 폴리마켓을 활용해 프리마켓 숏 전략 같은 이 변동성 장세 대응법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. 이 결론적으로 도이처와 파비안은 지금의 조정을 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. 26년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도약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이 단기 등락보다는 더 큰 흐름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내놨는데요.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.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두 번째 주제로는 무늬만 비트코인 테마주 다 죽는다, 암호화폐 기업 옥석 가리기 시작, 이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. 이 디지털 재무, 자산 재무, 이른바 DAT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여파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수준, 그 일부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. 이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정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 여름에는 수정 순자산 가치 대비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거래되던 DAT 관련주들이 현재는 한 1배 수준으로 전략을 했습니다.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, 그리고 거시경제 불안정성까지 겹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DAT 기업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코인을 강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패닉성 공포가 함께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하지만 코인쉐어즈의 제임스 버터필 연구 책임자는 상황이 위태로운 것은 맞지만 절망적인 국면은 아니다라면서 두 가지 갈림길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무질서한 투매가 이어져 시장이 붕괴가 되느냐, 아니면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보유 물량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기다리느냐입니다.
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12월 예정된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.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그리고 채권 시장 안정에 기반해 연준이 이르면 이번 달 이 9일에서 10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고요. 이 경우 달러 약세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함께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 전반에 이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버터필은 DAT 기업들이 버티기에 성공할 경우 오히려 공매도 세력을 뒤흔드는 이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. 오히려 주가 회복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이번 하락장을 산업의 구조적 결함을 걸러내는 정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수익 모델 없이 토큰만 축적하는 기업, 그리고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 살아남는 기업은 글로벌 규모, 그리고 다각화된 수익원, 전략적 디지털 자산 운용 능력을 갖춘 곳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시장 안정 이후에도 이 회복의 주도권도 이러한 기업들로 쏠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DAT 기업들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